76페이지입니다. 그쵸? 하나 더 할게요. 졸라 어려운 거 있어요. 여기는 단어를 다 외우셔야 돼요. 처음 보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쵸? 단어 되게 어렵습니다. 단어가 총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상대성 원리고요. 두 번째가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광속 불변의 원리.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에요. 단어 되게 어렵죠. 동시성의 상대성. 그리고 시간 지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길이 수축. 요걸 배우는 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여러분들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수능 볼 때까지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알아둬야 되는 단어가 요렇게 해야 매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사람이 아인슈타인 맞지? 그지? 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과학자들은 믿지 않았어. 상대성 이론을.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뭔 소리야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 당시에는 일부 매니아들만 괜찮은 과학자인데 라고 여기고요. 나머지 과학자들은 야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인정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해낸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누가 찾아냈냐면 영국 사람이 찾아냈어요. 아인슈타인 독일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일 사람이야 아인슈타인이. 그런데 영국 사람이 나타나서 아인슈타인 대단한 과학자야. 내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증거를 찾았어. 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짱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의 국가 관계를 잘 보면 얘가 일본이면 얘 한국이에요. 이런 관계예요. 일본인이 아인슈타인 같은 일본인이 나타나서 야, 이 과학이 되게 중요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무시를 했어. 근데 한국 사람이 나타나서 야, 일본이 짱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할 수 있겠니 니네 같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욕할 거 아니야. 저런 친일파 매국노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도 이 영국 과학자 에딩턴이라는 과학자는 아인슈타인의 위대함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이 자료들이 매우 많이 찾아집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인정을 받아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블랙홀을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우리 인간들은 블랙홀을 찾아내고 있죠. 그 블랙홀을 찾아내는 원리도 상대성 이론을 이용합니다. 그게 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특수 상대성 이론은 그거보다는 좀 간단해요. 물리가.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잘 봐. 니네들도 잘 봐. 요거 한번 익혀보세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 상대성 이론을 할 때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자, 한 번만 해볼게. 니네들도 잘 봐. 배가 있었어.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됐지?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 한 명이. 됐지? 얘를 A라고 하고요. 얘를 B라고 할게. 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되니?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B야, A는 움직이니 정지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B가 A를 쳐다보면 A는 내 쪽으로 점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B가 A를 쳐다보면 A는 내 쪽으로 다가온다, 움직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쪽으로 다가오니까. 됐니? 그럼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A야, 너 움직였니? 그럼 A는 뭐라 그래? 나 배 위에 그냥 정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죠? 누가 맞아? 둘 다 맞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의 사건을 두고 둘이 다른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정답은 없지. 됐어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를 수 있죠.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정답 아니면 틀린 답 이러면서 딱 답을 골라왔다고. 그런데 상대성은 누구의 답도 맞아.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죠. 똑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걸 동시성의 상대성이라 그래요. 됐나요? 동시성의 상대성. 여기까지 해서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 상대성 이론을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얘기하냐요. 누가 얘기하냐. 됐니? 이 사건을 두고 A는 정지해. 답이 될 수 있어? 안 돼. 그럼 A는 움직이니? 답이 될 수 있어? 안 돼요. 주인공이 있어야 돼. B가 A를 보면 움직여. 이게 답이야. A가 자신이 얘기할 때는 정지하고 있어. 이게 답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 A가 B를 쳐다보면 어떻게 보이니? A는 가만히 있는데 B도 저기 가만히 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 A 입장에서는 야 B야 네가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죠? 그럼 B는 뭐라 그래? 그냥 나 여기 앉아있잖아. 가만히 있는데 정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보세요. A야 B는 어떻게 보이니? B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B가 움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근데 B는 나 여기 앉아있는데 정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때요? 서로 다 다른 값을 얘기하고 있죠. 그게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은 어렵습니다. 왜? 나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보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걸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상대성이 완성이 돼요. 한 번만 더. 광속 불변의 원리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이걸 실험하고 다녔어. 자, 니네들도 한번 해볼까? 이걸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한 번만 해볼게요. 기차가 있었어. 됐니? 기차가 있었어. 기차가 20m/s로 달려요. 됐지? 여기까지 있어?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기차야 몇 m/s로 달리니? 그러면 요 A가 기차는 20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됐어? 한 번만 더요. 기차 안에 사람이 있는데 얘가 앞쪽으로 1m/s로 걸어가는 거야. 됐니? 그러면 기차가 가고 있는데 A도 걸어가지. 됐어? 그럼 기차가 빠른 거야? A가 빠른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기차가 있었는데 20m/s로 가고 있어요. 거기를 걸어가는 거지. 그럼 기차가 빨라? A가 빨라? 답은 뭐든 다 될 수 있어. 잘 봐. A야, 기차가 빠르니? 네가 빠르니? 그럼 A는 기차는 20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1로 가고 있죠. 느려요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얘가 쳐다보면 어떻게 보여?
기차는 20으로 가고 있죠? 근데 A는 어떻게 가고 있어? 20에다 1을 더한 값만큼 가고 있지. 이해됐어요? A는 21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요 A한테 직접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나는 그냥 1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누가 답이야? 둘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누구한테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 그걸 정리해야 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실험은 이거예요. 실제로 스위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아인슈타인이 독일이 전쟁 중이어서 도망갔어요. 스위스로 중립국가니까. 자기 살겠다고 부인이랑 아이를 내버려두고 스위스로 도망가서 혼자 살았어. 그럼 우리로 따지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독립군을 막 죽이고 있으니까 혼자 살겠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 맞잖아. 그치? 그런데 노벨상 줄게 와 그래서 노벨상 받으러 갔어요. 나쁜 사람이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따지면 나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무슨 실험을 하고 다녔냐면 스위스에서 기차가 있어. 스위스에 트램이라고 합니다. 도로를 달리는 기차가 있거든요. 이걸 타고 가요. 그럼 트램을 타고 가면 요 안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같이 갈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한테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양말을 벗어서 던졌어. 실제로. 미친놈이지, 그치? 다른 나라에 와서 트램을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아무한테나 막 양말을 던져. 그래놓고 이 사람이 양말을 맞잖아? 그래서 화가 나서 야, 이 씨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내려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양말 맞았지? 응. 기차가 빨라, 양말이 빨라.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어요, 실제로. 그러면 얘가 뭔 이런 개소리야 이럴 거 아니겠니?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얘네들 생각해보세요.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에서 너한테 뭘 던졌어. 그래서 맞아서 졸라 화를 내고 있는데 내려가지고 야, 버스가 빨라? 물병이 빨라? 뭐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갖고 이게 뭐 개소리야 그러고 있으면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러냐면 얘가 지금 10m/s로 달리고 있는데 내가 양말을 던졌지? 그래서 양말을 던졌으니까 네가 기차가 오기 전에 양말 맞은 거 아니야? 그럼 기차가 빠른 거야? 양말이 빠른 거야? 양말이 빠른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 됐니?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런 식의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양말이 빠르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니? 그럼 양말이 빠르네라고 얘기한 사람한테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 기차가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양말을 던졌어. 그럼 양말은 빛보다 빠르니?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미친놈 맞지, 그지? 됐어? 그럼 잘 봐라. 기차가 있었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오겠지, 그지?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안에서 양말을 던지면 기차가 도달하기 전에 양말을 먼저 맞겠지,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은 기차보다 양말이 내 머리에 먼저 왔으니까 양말이 빠르다고 느끼는 거라고. 됐어? 그런데 만약에 이 기차가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 던진 양말이 빠르니 빛의 속도가 빠르니 그럼 양말이 빨라야 되죠. 그죠? 달리고 있는 데서 던졌으니까 속도가 더해져서 더 빨라져야 되잖아. 그런데 빛의 경우에는 절대로 빛보다 빠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과학자들이. 니네처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니네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자동차가 있었어. 이쪽으로 10m/s로 달리고 있어. 됐지? 이쪽에 자동차가 있어. 이쪽으로 10m/s 달리고 있대. 얘 A, 얘 B. 됐니? 자, A야.
B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니? 그러면 A는 10m/s요. 이렇게 얘기하겠니? 아니죠. 10m/s로 가는데 저쪽에서도 10m/s로 오니까 원래 10으로 달리는 것보다 훨씬 빨리 부딪히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A야, B를 보면 어떻게 보이니? 20으로 달리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어? 이거 똑같아요. 니네 거울을 사이에 두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1m/s로 거울로 오잖아? 그럼 상도 같이 다가오죠. 그죠? 그래서 더 빨리 거울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요. 이걸 상대 속도라 그래. 됐어? 한 번만 더. 강물이 이렇게 있어서 이쪽으로 흐르고 있었어. 5m/s로. 됐어요? 수영을 쳐가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해서 수영을 이쪽으로 3m/s로 간대. 그럼 수영하는 속도보다 물의 속도가 합쳐지겠지. 그럼 얘는 바깥에서 쳐다보면 졸라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해됐어요? 반대로도 할 수 있겠어요? 수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5m/s로 졸라 빨리 달렸어. 근데 강물이 이쪽으로 5m/s로 오면 이 새끼 움직여 안 움직여? 제자리에서만 이러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제자리에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걸 상대 속도라고 하거든요. 상대 속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리법칙에 적용돼요. 예를 들면 지하철이 내가 있고 저쪽에도 지하철이 있어. 서로 반대로 움직인대. 니네 이런 경험 없어?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데 지하철이 제가 가.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정지하고 내가 가는 것 같으니까. 됐어요? 내가 움직이고 제가 정지해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반대로 내가 가고 제가 정지, 제가 가고 내가 정지해도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상대 속도란 그런 거거든요. 서로 속도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서로 다가오면 원래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만약에 이쪽에서 빛을 쏘고 이쪽에서 빛을 쏜다. 그럼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다면 상대 속도는 A야, 이 빛은 얼마나 빠르니? 네, 2배 빨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라고. 광속보다 더 빠른 애는 없다고. 됐어? 그래서 얘는 상대 속도의 개념이 작용하지 않아요. 광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지구인들이 보다 빠른 물체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빠른 애는 빛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속도의 개념도 빛의 속도에서는 작용하지 않아. 그래서 광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요거 알아두세요. 자, 두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뭐라고?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틀리고 맞다는 주인공이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다. 동시성의 상대성. 됐니? 빛의 속도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자, 두 가지는 됐어? 상대성 이론이에요. 다시요. 빛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 하나의 사건으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됐니? 자, 이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진짜 물리예요. 진짜 물리야. 상대성 이론. 이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진짜 잘 봐. 진짜 잘 봐야 돼.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할 건데 얘는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먼저야. 이게 이해가 되면 진짜 물리 잘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잘 보세요. 진짜 잘 봐야 돼. 왜 사람이 이렇게 가운데 서 있어? 됐지? 빛을 쏠 거야. 여기서 빛을 쏘면 빛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죠. 됐지? 그럼 여기에 딱 맞을 거야. 반사돼서 다시 되돌아올 거야. 자, 왕복 시간을 재요. 됐죠? 자, 왕복 시간을 재요. 자, A야, 왕복하는 시간은 몇 초니?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지. 됐죠?
됐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맞고 되돌아오는 왕복 거리는 몇 미터? 2m. 됐어?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은 얘가 시계로 재겠지? 한번 해볼게요. 몇 초? 2초라고 해봅시다. 됐니? 그럼 빛의 속력은 얼마야? 1m/s라고 쓸 수 있죠. 여기까지 됐어요? 할 수 있겠어? 자, 다시 A야, 빛을 쏴서 왔다 갔다 되돌아오는 시간을 쟀더니 2초예요. 이렇게 대답하고요. 됐어? 거리를 쟀더니 1m 왔으니까 2m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됐어? 속력은 얼마니? 1m/s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이해됐어? 자, 다시 한번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얘가 움직여요. 이렇게. 됐지? 빛을 탁 쏘니까 훅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애가 이만큼 오겠죠. 왔으니까. 됐어? 그러면 A는 어디 있어? 요 녀석 한가운데 그냥 서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럼 빛은 어디서 출발했어? 얘 발밑에서 출발한 거 맞지? 여기 맞고 반사해서 발밑으로 되돌아온 거 맞지? 그럼 A 입장에서는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여기서 출발해서 빛을 쐈어? 이렇게 갔다가 맞고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내 발밑에서 출발해서 내 발밑으로 끝났으니까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발밑에서 출발해서 발밑에서 끝났어요. 얘 어떻게 해? 맞고 반사해서 되돌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됐어요? A가 쳐다보면 빛은 위로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여기 밖에 있는 B가 쳐다보면 어떻게 보이겠냐고. B가 처음에 야, 빛은 어디서 출발해?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 맞죠? 어디서 끝났니? 그러면 여기서 끝난 거 맞지?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빛은 여기서 올라가서 맞고 여기서 끝난 거 맞지? 됐어요? A가 쳐다보면 빛은 올라갔다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 있는 B가 쳐다보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온 것처럼 보인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됐어? 됐어? 그럼 누가 맞아? A야 B야 누가 맞아? 둘 다 맞아. 그게 상대성이니까. 그럼 해볼게. 빛의 속력은 변함이 없어야 되죠. 1m/s요. 광속 불변의 원리. 그럼 두 번째, A는 왔다 갔다 2m 왔다 갔다 했지. 그럼 이 길이는 1m니? 여기서 여기까지는 1m니? 아니죠. 이건 길이가 훨씬 길지. 됐어? 그래서 야, 너 길이 얼마야? 왕복 거리? 이렇게 물어보면 이쪽으로 3 갔다가 이쪽으로 3 왔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6m를 갔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됐니? 그럼 6m를 갔어. 그럼 빨라야 되죠. 속력이 변함이 없어. 그게 광속 불변의 원리예요. 만약 속력이 변함이 없다면 얘는 몇 초 걸린 거야? 몇 초 걸린 거야? 6초가 걸려야 되죠.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보세요. 기차 안에 있던 A한테 야, 몇 초 걸렸어? 왕복하는데 2초요. 밖에 있는 애한테 물어보지. 야, 몇 초 걸렸니? 6초요. 누가 맞아? 둘 다 맞아. 그게 동시성의 상대성이니까. 됐어? 그러니 답은 2초야?
6초야. 이렇게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고? A가 잰 측정한 시간은 2초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B가 측정한 시간은 6초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답을 다르게 얘기하는 거니까. 됐니?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럼 기차가 졸라 빠르면, 뒤지게 빠르면 기차가 막 이만큼도 올 수 있겠지, 그치? 되니? 그럼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기차가 여기 와 있으면 여기 A가 쳐다보면 항상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맞죠? 그런데 B가 쳐다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거지, 그치? 어때요? 이 길이가 점점 길어지지 않니? 예를 들어서 200m를 갔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몇 시간이어야 돼? 200초여야 되지. 왜? 1m/s로 속력은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이해되니? 야, 속력이 변함이 없어. 그럼 먼 거리를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신기하지 않아? 기차의 칸에는 언제나 항상 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2초라고 얘기해요. 여기 와도 2초, 여기 와도 2초. 그런데 기차의 밖에서 쳐다보면 빛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왔는데 멀리 갔다 멀리 왔으니까 시간은 길게 측정이 되는 거야. 누가 맞다고? 둘 다 맞다고. 되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사람이 있었어. 되니? 쌍둥이야, 쌍둥이. 요거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계속 얘기하는 거야. 쌍둥이야. 그 중에 한 명을 우주선에 태워서 보내. 됐어? 그럼 쌍둥이니까 지금 나이가 똑같겠지, 그치? 우주선에 태워서 보내요. 그리고 되돌아오게 해. 됐죠? 이 우주선이 졸라 빨라서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가려면 얘가 갔다 오잖아? 그래서 얘가 우주선을 내려. 야, 너 몇 분 우주선 탔니?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재면 5분 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는 야, 너 50년 다녀왔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걸 쌍둥이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다시요. 우주선에 탄 애의 시간은 작죠. 우주선 밖에 있는 애의 시간은 길죠. 그지? 잘 봐. 기차 안에 있는 애의 시간은 짧죠. 기차 밖에서 재는 애의 시간은 길죠. 됐어? 그래서 이 기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시간의 차이가 커져요. 그래서 우주선은 5분 타고 왔는데 얘는 50년이야. 그래서 얘가 20살이고 얘도 20살이었어. 그럼 얘는 70살이 돼 있는 거고요. 얘는 20살 플러스 5분 지난 거야. 가능해? 네. 가능해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블랙홀을 우주선이 한 바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쌍둥이의 나이가 달라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한 바퀴 돌잖아. 그러면 안 돌고 가만히 서 있는 애보다 시간이 달라져요. 실제로 측정 가능해요.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은 실제로 증명이 되어가고 있어요. 단 빛의 속도로 인간이 달릴 수는 없지.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증명이 된 건 아니에요. 이 우주선이 빠르면 이 시간을 훨씬 더 늘릴 수가 있죠. 그럼 얘 보세요. 5분 나갔다가 되돌아오면 이 지구는 50년이 지나겠지. 그래서 이 우주선을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우주선에 가서 5분 동안 지나고 있다가 지구로 딱 돌아오면 지구는 50년 뒤지. 이해되니? 그럼 지금이 2022년이니까 나는 5분만 우주선을 타고 오면 지구는 2075년이 되는 거죠. 어때요? 나는 5분 만에 미래로 와 있지. 그래서 타임머신은 미래로 가는 건 가능해요.
과거로는 갈 수 없어요. 왜? 타고 있는 애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됐니?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요걸 쌍둥이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다시 한국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거 이해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있었어. 얘네들도 이렇게 극단적인 내용을 써보세요. A가 있었어, B가 있었어. 자, 우주선을 태워서 갔다 올 거야. 그럼 B야, 시계를 우주선에 타면서 재겠지, 그지? 째깍째깍 우주선을 타고 와서 5분이 지난 다음에 내려요. 그럼 B야, 몇 시간 우주선 탔니? 라고 물어보면 B는 5분 탔는데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맞아, 틀려? 맞아. B가 시간 재고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A는 50년이 지났어 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A는 틀려? 아니요. 얘도 맞아요. 얘도 지구에서 지금 시간을 잰 거니까. 둘 다 맞아.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다르게 얘기하는 거 맞아. 됐니? 그렇다면 누구의 시간이 어떻게 변한 거니? 그게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의 시험 문제예요. 됐니? 잘 보세요. A야, 몇 년 지났다고? 얘가 출발해서 도착하는 데까지 50년이 걸렸어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B는 출발해서 도착까지 몇 분이라고 얘기한다고? 5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됐어? 그럼 잘 보세요. 시간은 누가 긴 거야? A가 긴 거지. B가 짧은 거지. 그럼 물리학 용어가 뭐야? 시간의 지연이거든요. 시간의 팽창이라고 해요. 누구의 시간이 팽창 지연된 것처럼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세요. 50년이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해서 50년을 가겠지, 그지? 그럼 얘는 365일로 나누겠지, 그지? 그럼 이 A한테 1분은 요만큼이지, 그지? 이해됐어요? A한테 5분은 요만큼이지, 그지? 됐어? 그런데 B한테 5분은 얼만큼이야? 이만큼이지. 자, 이게 시계가 어떻게 가는 거야? A의 시계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라고? 째깍째깍째깍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B의 시간은 어떻게 간 거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 됐니?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50년을 가는 동안에 B의 속도는 1초, 2초, 3초 이렇게 해서 5분밖에 안 간다고. 이해되니? 그럼 누구의 시간이 폭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 얘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됐어? 어렵지? 상대성은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이해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우주선 타네? 기차 타네? 지구에 남아있는 애? 정지하네. 됐어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자, 두 가지 단어는 꼭 정리해 주세요. 자, 여기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상대성 이론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특수 상대성. 1번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할 때 가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상대성 원리예요. 이게 첫 번째 가정입니다. 무슨 뜻? 예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관성 좌표계여야 해요. 관성 좌표계. 자, 관성 좌표계. 관성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보던 단어죠.
기억나? 관성? 뭐야? 뉴턴의 제1 운동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관성 좌표계가 무슨 말이냐면 관성이 적용돼야 돼요. 뉴턴의 제1 운동 법칙. 힘이 작용하면 안 돼. 그래서 관성 좌표계는 정지하거나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일 때 씁니다. 요때만 쓰는 거예요. 가속도 하면 안 돼요. 아까 기차가 탔지? 가속도 운동하면 안 돼. 아까 우주선 갔다 왔지? 가속도 운동하면 안 돼요. 관성좌표계는 가속도 안 돼. 관성좌표계에서 모든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게 상대성이요. 첫 번째 가정이에요. 상대성 원리. 관성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기차가 있었어. 여기에 사람이 타고 있었어. 자, A야. 너 빛이 어떻게 움직였다고? 이렇게 시간을 쟀더니 2초. 거리를 쟀더니 2m. 그럼 속력은 얼마야? 1m/s. 됐지? 이 녀석이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한대. 그래서 기차가 이만큼 왔겠지. 그래서 A는 똑같은 위치에 존재하는데 빛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죠? 그런데 바깥쪽에 B가 보면 빛은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 그랬지. 그래서 시간은 6m로 늘어났는데 속력은 1m/s로 광속 불변하니까 시간이 6초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됐어요? 그럼 얘한테 적용된 물리 공식이 뭐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럼 얘한테 적용된 공식은 뭐여야 돼? 똑같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요. 됐어요? 관성좌표계, 정지하고 있는 물체나 등속하고 있는 물체, 관성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얘나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6초 6m 늘어났어. 그럼 다른 공식을 써야 돼? 안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관성좌표계일 때 물리 법칙은 똑같이 적용돼야 돼. 두 번째, 그걸 뭐라고 해?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 언제나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변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아까 상대성의 상대 속도라고 했지. 빛은 상대 속도의 개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똑같은 속도를 가져요. 언제나 항상 똑같은 속도를 가져요. 속력이 변하면 안 돼요. 그걸 몰라. 아무도. 아직까지 인간이 만든 무언가로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속력의 최대값이 빛의 속도인데 상대 속도의 개념을 적용하려면 빛의 속도보다 빠른 답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근데 인간이 찾아낸 속도 중에 제일 빠른 속도는 빛의 속도예요. 그럼 그거보다 큰 값을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안 되지. 그래서 만약에 인간 중에 누군가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애를 우주에서 찾아낸다면 우주에는 빛보다 빠른 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 끝나요. 왜? 가정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아직 인간은 그걸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물리학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러니 빛의 속도는 커질 수 없어 라는 게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옛날에는 어땠겠니? 그죠? 왜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았겠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으니까. 빛보다 빠른 애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더 대단한 과학자가 되는 방법은 빛보다 빠른 애를 찾는 거죠. 타키온이라는 입자가 있습니다. 가정이거든요. 타키온. 이름 멋있지 않나요? 타키온. 빛보다 빠를 것이야 라고 가정을 하고 인간은 찾고 있는데 그걸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찾을 수도 있겠지. 그치? 되셨어요? 광속 불변의 원리. 가정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이 있어요. 현상은 총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동시성의 상대성. 무슨 뜻?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건은 똑같은데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동시성의 상대성이라 그래요. 니네는 이런 경험 없어? 똑같은 시간이 24시간 계속 진행되죠. 그죠? 그런데 공부를 해! 그러면 이상하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 시간도 이상하게 안 가는 것 같고 됐니? 게임을 해! 그러면 이상하게 시간이 졸라 빨리 가는 거. 잠을 자! 그러면 누웠다 일어나면 시간이 이만큼 가 있지. 됐나요? 그럼 시간이 다르게 간 거라고? 아니요. 똑같이 시간은 가지만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증명해냈습니다. 동시성의 상대성,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럼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답이 다를 수 있죠. 둘 다 맞는 답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성 원리의 가장 중요한 현상입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해도 틀린 게 아니다. 되니? 두 번째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 2번. 2번이 뭐냐면 시간 지연입니다. 시간 지연. 요거 한국말로 꼭 적으세요. 이게 시험 문제야. 시간 팽창이라고도 해요. 자, 요거의 예를 두 가지를 적어드렸습니다. 두 가지의 예를 적어줬어요. 한 번만 해볼게. 자, 첫 번째 좀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 했던 쌍둥이 패러독스. A라는 애와 B라는 애는 쌍둥이였어. 됐지? B를 우주선에 태워서 보내고 되돌려 온 거야. 됐니? 그러면 A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야, 너 50년이 지났어 라고 얘기하고요. B는 5분이 지났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됐니? 자, 다시 지구에 지금 정지하고 있는 A는 몇 년이 지났다고? 50년이 지났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다시 우주선을 타고 운동한 B는 몇 년이 지났어? 5분이 지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되니? 서로 다른 답이야? 아니요. 서로 맞는 답이에요. 누가 얘기하냐에 따라서 답이 다를 수 있다. 되니? 그럼 누구의 시간이 길어진 거라고? 해볼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년이라 그랬지. 출발, 도착까지. 됐어요? 자, 다시
얘는 출발하고 도착할 때까지 5분이라 그랬지. 됐나요? 이해됐어? 그럼 A의 5분은 얼마큼이라고? A의 5분은 요만큼이 5분이죠. 됐어요? B의 5분은 이만큼이 5분 맞지? 누가 더 늘어난 것처럼 보여? B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의 시간이 지연됐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셨나요? 우주선에 운동하고 있는 애의 시간이 지연됐어요. 됐지? 그럼 누구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 것처럼 보인다고? 째깍째깍째깍 이렇게 가고요. 얘는 뚝딱 뚝딱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얘의 시간은 빠르게 가고요. 얘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해됐니? 그럼 시험지 어떻게 맞추는 거야? 정지하고 있는 애가 쳐다보면 운동하고 있는 애의 시간이 느리게 간 것처럼 느껴진다고. 됐어? 서로 얘기하죠. 야, 너 5분밖에 안 지났어. 네 시계가 천천히 가는 거 아니야? 됐니? 그럼 우주선을 타고 온 애는 뭐라 그래? 야, 내 시계는 5분 갔는데 너는 50년이나 갔다고? 네 시계가 졸라 빨리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 한국말 알아두세요. A에서 B를 보면 시간은 느리게 가고요. B에서 A를 보면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됐어요? 한국말 적을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아까 했던 거. A가 가운데 있었지. 얘 A, 얘 B라고 해봅시다. 왔다 갔다 몇 초가 걸렸어? 2초가 걸렸는데 왔다 갔다 몇 미터야? 2미터인데 그럼 왔다 갔다 속력은 얼마니? 1m/s인데 자 이거 B가 얘기하는 거 맞지? 됐어요? B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가 등속도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만큼 와버리면 B 입장에서 보면 빛은 이렇게 움직인 거 맞죠? 똑같이 얘기한다고. 그럼 A는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온 것처럼 보이겠지, 그치? 됐어요? 그럼 여기 바깥에 있던 A가 A야 저거 어떻게 움직였니? 라고 물어보면 얘 멀리 갔는데 됐어요? 그럼 A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야 파란 걸 보니까 갈 때 100m 올 때 100m 200m야. 되니? 속력은 얼마야? 변함이 없다니까? 1m/s로. 그럼 몇 초 간 것처럼 보여? 200초 간 것처럼 보이겠죠. 우주선에 타고 있는 애는 2초라고 얘기하고요. 바깥에 있는 애는 200초라고 얘기해요. 써볼까? 똑같이. 기차에 타고 있는 애는 B 몇 분 걸렸다고? 2초 걸렸어요. 되니? 그럼 바깥쪽에 정지하고 있는 애는 A 몇 초 걸린 것처럼 보인다고? 200초 걸린 것처럼 보이겠죠. 됐어요? 한번 써볼게. 얘요. 왕복하는데 2초가 걸린 거 맞지? 얘도 똑같이 왕복하는데 200초 걸린 거 맞지? 그럼 누구의 시간이 느리게 간 거야? 얘는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해서 200초 가야 되죠? 그러니 얘한테 2초는 요만큼일 거예요. 됐니? 근데 밑에 거에 2초는 이만큼인 거지, 그치? 어때? 시간이 팽창됐죠? 그러면 느리게 가겠지. 1초, 2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얘 빠르게 가는 거고요. 느리게 가죠. 됐어? 어딘가에 타고 있는 애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외울 수 있겠어요? 타고 있는 애의 시간은 느리게 가요. 됐어? 정지하고 있는 애와 우주선이든 기차든 뭐에 타고 있는 애가 있다면
타고 있는 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진짜로? 써볼게. 니네 책에도 이런 단어는 되게 어렵습니다. 76페이지 맨 아래 보세요.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본다고? 76페이지 맨 아래요. 2번 시간 지연. 보이지?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 상대편의 시간이 어떻게?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됐어요? 잘 보세요. 정지한 애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애를 보면 얘의 시간이 느리게 가요라고 얘기한다고. 됐나요? 그럼 반대로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 시계가 빨리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걸 시간 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로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정지한 관찰자가 움직이는 관찰자를 보면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간이 느리게 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한술하려고 이 미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하는 건 된다고? 요거 간단히 해주면 돼요. 타고 오는 애의 시간은 5분, 정지하는 50년. 그럼 5분, 50년 빠르게 간 거 맞지? 느리게 간 거 맞죠? 이렇게요. 한국말로 따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요, 기차를 타고 있는 애, 밖에 있는 애, 타고 움직이는 애는 기차 속에 있는 애는 2초라고 얘기하는데 바깥쪽에 있는 애는 200초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그럼 동일한 사건을 두고 누구는 2초, 누구는 200초 타고 있는 애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밖에 있는 애는 시간이 졸라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누가 누구를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답을 얘기해요가 상대성 이론이에요. 됐어요? 한국말 쓸 수 있겠어?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을 쳐다보면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느리게 간 것처럼 보여요. 됐나요? 야, 네 시계 천천히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 한 줄 하려고 이 짓거리 하는 겁니다. 됐나요? 한 번만 더요.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 우주선에 움직이는 애 속력이 빠를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갑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애는 차이가 몇 초 안 나죠? 여기는 차이가 되게 많이 나지. 그럼 기차가 빠른 거야? 우주선이 빠른 거야? 우주선이 빠른 거야. 차이가 많이 나니까. 됐어요? 그 빛의 속도로 달리면 퓨 하고 빛의 속도로 달리면 1초 지나는 동안에 막 100년, 200년 지나있겠지. 됐어요? 그 속도를 조절하면 내가 가고 싶은 미래에 도달할 수 있어요. 나 50년은 보고 싶은데 그러면 우주선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조절하면 50년이 지나겠죠. 나 2000년 후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빨리 갔다 오는 거죠. 우주선을 졸라 빨리 갔다 오면 2000년이 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처럼 보이는 건 가능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 니네도 한번 해볼까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구글맵 치고 걸어가면 며칠 걸려? 걸어가면 며칠 걸려? 예를 들어서 한 달 걸려봅시다. KTX 타고 여기서 여기 가면 2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럼 KTX를 탄 애는 강릉에 2시간에 도착해 있지. 그치? 그럼 걸어온 애는 한 달 뒤에 오겠죠. 됐어요? 그럼 얘는 2시간 만에 갔으니까 굉장히 빨리 도착한 거 맞지? 마치 순간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 KTX가 없던 조선시대 같은데 여기를 걸어가는 짓은 미친 짓 중에 하나였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세요. 순간 이동해서 온 것처럼 보이겠지. 여기를 1초 만에 갈 수 있다면
나 강릉 갔다 올게. 강릉에 와 있는 거지. 그러면 마치 진짜로 순간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타는 애의 속력을 빠르게 만들면 인간들도 순간 이동이 가능해져요. 지금 지구는 좁으니까 이렇지. 우주로 나가면 10광년, 20광년 막 이렇게 가야겠죠. 100광년, 1000광년, 만광년 막 이렇게 가야 돼. 그럼 빛의 속도로 달리지 않으면 달려도 10만 년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우주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려면 어떻게 해? 빛의 속도로 달리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개념이 되니까 그러면 먼 곳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인간의 상상력이죠. 그래서 난 아직 기다리고 있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애의 속력이 아직 엄청나게 느리거든요. 빛보다 빠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1초에 33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빛의 속도예요. 1초 하면 33만 킬로미터. 상상이 가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600이거든요. 빛이 얼마나 빠른지 알잖니? 니네들도 못해요. 빛은 1초 뚝딱 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어요. 1초 만에. 얼마나 빠른 건지 알겠지, 그치? 니네 해보세요. 뚝딱 하는 동안에 손가락을 이렇게 돌려서도 7바퀴 반을 못 만들어요. 이게 아무리 7바퀴 반이 안 돼. 1초 만에. 근데 빛은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죠. 굉장히 빠른 애 맞지? 그치? 그런데 태양에서 빛이 번쩍하고 나온 애가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졸라 멀어진 거지. 우주는 너무 커서 이 빛의 속도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과학자들 중에 야, 빛의 속도가 최대값인데 우주는 빛에 비해서 너무 넓죠. 그렇다면 빛보다 빠른 애가 있어야만 하지 않겠니?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아직은 발견된 게 없다. 그러려면 시간을 줄여서 타임머신처럼 이동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일단 빛에 가까운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듭시다. 됐죠? 그럼 그 우주선을 타고 있잖아요. 절대로 늙지 않아요. 절대로. 실제로 그래요. 지금 지구에 인공위성이 떠 있죠. 거기 인공위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인공위성이 지구의 자전 속도랑 똑같은 속도로 돌거든요.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시간은 지구에 있는 애보다 느리게 갑니다. 천천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고 지구로 돌아오잖아. 그러면 내렸을 때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쌍둥이가 있다면 서로 나이 차이가 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 빨리 돌면 더 많이 나겠죠. 아직 인간의 눈에 그 차이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증명됐습니다. 실제로 가능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녀석이죠. 그렇죠? 과거로는 갈 수 없니? 네. 이걸 쌍둥이 패러독스라고 하고요. 할아버지 패러독스 있어요. 할아버지 패러독스가 뭐냐면 이것도 간단히 1분만요. 여기에 사람 A가 있어. 됐지? A가 이렇게 자라면서 좀 어른이 됐겠지, 그지? 그리고 A의 아기가 태어났겠죠? 됐지? 얘네가 좀 자라면 A는 좀 이렇게 늙을 거예요, 그지? 그리고 아기가 좀 자라서 청년이 됐겠지? 됐어? 여기에 손자가 또 태어난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타임머신 영화는 뭐야? 이 손자가 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걸 타임머신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영화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되돌아간 손자가 이 할아버지를 죽일 수 있니? 됐어요? 이 손자가 이 할아버지를 죽이면 여기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나도 태어날 수가 없지? 그럼 되돌아갈 수 없지? 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를 죽일 수 없지. 뭔 말인지 알겠어?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되거든요. 되돌아가서 할아버지를 죽일 수 있니? 없어요. 그래서 여기 되돌아온 애가 할아버지야. 젊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한테 총을 막 쏴. 할아버지 안 죽어. 칼로 막 찔러. 할아버지 안 죽어. 절벽에서 밀어. 할아버지 안 죽어. 기차에서 터려. 안 죽어. 왜? 이 할아버지가 죽으면 여태까지 모든 사건이 일어나지 않죠. 할아버지 죽으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이 할아버지를 절대로 죽일 수 없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과거로 되돌아가서 과거에 누군가를 죽인다면 우주 전체가 바뀌니까 그건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패러독스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는 타임머신 영화가 지금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 있지. 어벤져스. 됐죠? 맞는 영화야 틀린 영화야 잘못된 영화죠.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거기서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이 되돌아가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죠. 아버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은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고 막 내려 뭐 이러거든요. 막 얘기해. 그럼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아이언맨이 그 아버지를 죽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런 영화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절대로.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 뭐야?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 한 우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우주에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얘는 죽일 수 없지만 다른 우주에 있는 할아버지는 죽여도 상관없어. 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니까. 우주는 여러 개야. 그래서 요새 나오는 모든 영화는 다 멀티버스. 됐니? 닥터 스트레인지 봤어? 멀티버스라는 단어 나오죠? 스파이더맨 홈커밍 봤어요? 거기에 막 이쪽에 스파이더맨, 이쪽에 스파이더맨 다 나오지. 왜? 우주가 여러 개니까. 그래서 요즘은 타임머신의 개념보다는 전부 다 멀티버스의 영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학이 그만큼 발달을 해서 하나씩 안 되는 걸 증명했습니다. 상대성 이론 어렵습니다. 단어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어 꼭 체크해 주세요. 길이 수축 하나 남았거든요. 여기까지 하려면 시간 팽창이 완성돼야 돼요. 이거 한국말로 상황이랑 같이 꼭 익혀줍시다. 다음 시간에 한번 복습하고요. 길이 수축 마무리 지어드릴게요.